마감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떤 분을 모셔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을 대체할 분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전설이자 건전한 주식 투자 환경 정착에 애쓰고 계신 스마트 인컴 박영욱 대표님과 일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아마 우리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 오늘 썸네일에 대표님 얼굴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고 많이들 놀라시고 또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신 날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바쁘셨던 거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우리 박영욱 대표님 같은 분은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바쁘실까? 뭐로 오늘 바쁘실까? 뭐 이렇게 납해 날이지 않습니까? 납해죠. 이제 네. 금년 이제 마지막 예. 그 장인데 그 굉장히 그 일이 매매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무슨 방송 출연도 좀 말씀이신지 살짝 뭐 이게 준비도 못 하고 예. 그래서 이거 신년 초에 좀 하면 안 되냐 이랬더만은 아니다 이거 오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나왔습니다. 야, 오늘까지도 매매를 하셨다. 네. 혹시 또 뭐 그거 아닌가요? 또 뭐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또 잘못하면 또 대주주 또 그러니까요. 포함되실까봐 또 좀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예 그런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런 정보 하나 있으시고. 사실은 네. 이제 뭐 그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대주 조건 한도가 50억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종목 얘기하면 뭐 하지만은 뭐 이제 KB금융을 이제 93,000주 이렇게 사서 거의 한 49억 정도로 맞춰놨는데 예.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3,300만 원이 이렇게 오버가 돼가지고 대주주로 돼서 50억 아주 플러스 3천. 머리 아픕니다 지금 아주. 좀 정리 안 하셨습니까? 아니 뭐 정리할 수가 없죠. 예. 그러셨구나. 워낙 뭐 시장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 이렇게 네. 봐서 내년에 아마 정말 큰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네네. 내년에 큰 장이 올 것 같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일단 준비된 순서부터 질문 한번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투자자로서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자, 2023년을 회고해 보신다면 어땠나요? 뭐 항상 그렇죠. 뭐 이제 우리 3위4년간 뭐 이 주식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네. 뭐 늘상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투자도 하고 또 뭐 건전한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하고자 뭐 정말 이렇게 책도 써왔고 네.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또 이런 간혹 가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방송 활동은 뭐 이렇게 안 하다가 네. 아마 그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우리의 어떤 건전한 투자 그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늘 코리아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죠. 예, 코리아 네.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과연 이제 뭐 우리 국민을 계몽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법과 제도를 이렇게 뭐 변화시킬 것이냐. 네.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정말 대한민국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떤 개선이나 희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세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희망을 느끼실까요? 지금 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그 우리 시장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봐야 500~600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뭐 거의 1,400, 1,500만. 그 정도까지 전 왔죠. 국민이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네. 입장이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이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예.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MZ 이제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도 많이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뭐 국내도 투자하고 네. 또 뭐 미국 중심 또 일본 이 해외에도 투자를 해보니까 예. 우리의 어떤 그 기업 문화와 자본시장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 한국은 이제 K컬처로 대변하는 모든 부분들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왜 유독 네. 한국의 예. K 거버넌스, K 주식 시장은 낙후돼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집니다. 큰 희망을 가지신다.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대단히 그 슬기로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시장으로 오면은 조금 찌질해 보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예. 기술적 그 누구나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절대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주식에만 투자를 합니다. 뭐 그런 요인은 이제 그런 나를 보고
좀 이게 고지식하다. 뭔가 좀 이렇게 그 변화를 좀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주식 농부 삶을 살아오면서 예. 네. 그 이 주식 투자가 이제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우리 이제 삶도 이렇게 나아진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담론 명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이 또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은 그 해외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네네. 어떤 그런 기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섣부른 예단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천천히 뭐 이렇게 한번 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네네. 왜 그러는지 한번 예. 답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외의 첫 코멘트십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어디 주가뿐이겠습니까? 모든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 가격이란 게 길게 이 중간중간에 이게 등락은 있지만 길게 보면 늘 우상향인데 우상향인데 이 우상향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예. 우리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미국은 보면은 무조건 은행에 그냥 예금한 것보다 시장 전체를 사버리는 그냥 지수에 그냥 예. 투자를 해버리면 늘 아웃퍼폼 했는데 예. 우리는 안 그래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닌데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고 이게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나 철학 문제도 아니 저는 우선 예. 대표님께서 예, 닉네임을 예, 주식 도사라든지 예, 뭐 주식 황제, 예. 뭐 주식 구루, 예. 뭐 일로 와 나한테 다 물어봐 이것도 예. 아니시고 예, 예. 주식 농부세요. 맞아요. 예. 이 농심이라는 거는 예. 이 또 뭔가 이 철학적인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2006년도 7월 달에 네. 아마 그 매일경제 그 신문에 그 인터뷰를 할 당시에 뭐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을 대부분 다 슈퍼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슈퍼겜이라 그러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싫었습니다. 오. 제가 이제 그때 그 인터뷰할 당시에 아마 그 지금도 아마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5천만 원 가지고 280억 번. 슈퍼겜이 아니죠. 슈퍼겜이 아니라 주식 농부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 주식 농부의 뭐 삶을 살고 2010년도에 이제 첫 번째 책이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는 책입니다. 예, 예. 그 책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내가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 투자가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라는 생각에 그 내 어떤 철학을 내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주식 농부의 삶을 살면서 제 투자 철학을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벌지만 네.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네. 기업의 주인이 되면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기업이 성과를 내면은 캐피탈 게인이 됐든 배당이 됐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게 투자의 본질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가증권에 상장이 되는 주식은 투자하는 것은 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업이 시작을 할 때 투자해 주는 것만이 진정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하다가 네. 뭔가 이제 그 뭐 대주주가 그 자기의 그 이익을 이렇게 실현하고 싶거나 예. 아니면 더 자금 조달해서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우리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할 때 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경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자지만 네. 저는 사업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 그 제가 그 이제 저의 그 주식 농부 투자 철학 그 주식 투자는 단순히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 이상이 아니라
정말 그 주식 투자 자체는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길이고 이 자본가로서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실행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제가 그 이 전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일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요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그 불투명한 어떤 그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로 인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주주 환원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뭐 주주 환원율이 92% 이상 되고 예. 유럽은 80% 이상. 그다음에 뭐 이게 동남아 국가라든가 일본이나 중국도 거의 60% 이상이 주주 환원율이 되는데 우리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요인은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대만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대만이 뭐 이제 우리의 그 GDP 규모나 인구 구조로 보면은 우리보다도 2배가 낮습니다. 네. 두 배가 이제 우리가 대만보다도 GDP나 인구 구조에서 높고 산업 구조도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대만의 가권 지수가 우리 그 시가총액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 TSMC의 예. 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데 대만이 이제 우리보다도 그 가권 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주주 환원율이 65%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PBR이나 이런 것들이 2.2배가 되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0.9배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 환원율. 뭐 1만 조금 올랐으면 다 팔기 바쁘죠. 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그 한국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도 뭐 2015년도에 그 아베 정권이 예, 들어서고 예. 그 과연 그 일본이 왜 이렇게 저평가 돼 있느냐? PBR 1배 미만짜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래서 신공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봐라. 네. 해서 이제 그런 개선책이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일본이 지금 이제 크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어떤 그 초기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제가 많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그 2023년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듣고 그 후에 전망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뭐 오랜만에 네. 이제 그 이진우 소장님도 뵙고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서 네. 이게 뭐 저는 난상 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많이 근데- 통하는 분을 만나니까 예. 하고 싶은 방송에서만 분이 많은 것 뵙고. 같아요. 그 2023년도 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네. 사실 뭐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미중 간의 어떤 그 예.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 이제 블록 경제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강달러에 기존해 가지고 금리를 갖다 급격하게 오르고 그렇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예. 러시아 전쟁이 예. 또 지속이 되고 예. 또 더 나가서 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존재 예. 네. 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불합리한 요인들 불확실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면 네. 정말 굉장히 역동적인 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장. 물론 예.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워낙 뭐 투자 자산이 많고 네. 투자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투자해놨던 기업들은 회사는 좋아지는데 네. 뭐 소외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그 일부 그 이 시황에 따라서 이게 매매한 그런 그 뭐 방산주가 됐든 항공우주 뭐 관련 주식이 됐든 네. 아니면 K푸드 관련 주식이 됐든 뭐 아니면 반도체 관련 주식이 됐든 예. 이런 개별 종목 중심으로 예.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증권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금년만큼은 굉장히 그 역동적인 장 아니면 투전판과 같은 장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우리 그 증권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상한가 폭이 30%지 않습니까? 예. 뭐 보통 목표 수익률이 뭐 1년에 한 20%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받으면은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떤 테마에 쫓아서 네. 30%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3, 4일, 4, 5일 이렇게 상종가가 가는 맞아요. 이건 대한민국에도 그냥 유례가 없는 이런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을 보면서 이제 이런 그 뭐 시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돈을 벌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이 소외감을 받은 예. 그런 어떤 그 이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2023년에 대표님께서 투자하신 기업들의 성적은 어땠을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잠깐 그런 말씀해 주시나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나름대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이렇게 그 기업들 투자했었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포함해서 근데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뭐 기타 또 그 항공 예. 가죠. 항공 우주 관련 주식들 뭐 인텔리안테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뭐 또 방산 관련주에서 뭐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수익은 못 냈지만은 예. 뭐 나름대로 기대한 수익률은 이렇게 얻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공시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이 이제 뭐 3, 4% 이렇게 투자해 놓은 기업들은 소외돼 가지고 회사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가는 전혀 이렇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 마지막 방송입니다만 우리 뭐 TV 채널을 보고 통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도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진짜 열혈 애청자분들이나 할 것 없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납표를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코스피 18.7%, 코스닥이 27.6%, 코스닥은 S&P 500 24.5%보다 더 높은데 오늘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은 금년만큼 좋은 장 없었다. 나 이 인생에 경제적 자유까지도 한번 꿈꾸고 있었는데 이거 가능해 보인다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 장은 결국 좋았는데 보니까 내 계좌는 오히려 못하다 하는 각각 많이 다르실 거예요. 다르신데 그러니까 이제 감에도 다 서로 다르실 거고. 근데 지금 저는 딴 거보다도 다들 지금 좀 뭔 생각을 하냐면 금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산타 타령도 하고 하는데 연준도 또 도와주는 것 같고 좋은데 너무 올라서 내년에 이러는데 지금 대표님은 내년에 뭔가 이 좀 그냥 장이 좀 좋아질 거예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이 다른 어떤 좀 큰 카테고리에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그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아마 이제 그 과연 이제 이 주식 연구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 이건 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년 동안 그 이 각국의 어떤 그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은 미국이 한 그 10년 동안 한 12% 정도 그 상승을 했고 유럽이 한 7%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들이 한 6% 이상 그렇게 연간 해왔습니다. 연간. 평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9% 정도. 10년 평균 2%가 안 돼요. 2%가 안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의 평균이 이렇거든요.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내년에 그 큰 장이 온다,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아마 그 뒷부분에도 뭐 이게 질문을 줄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대주주권 요건 한도를 지금 완화시켜서 요건을 완화시켜서 개인당 이제 50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불공정한 어떤 공매도 부분을 한시적으로 폐지해서 공정하게 지금 만들려고 그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주가 이 조작과 관련된 그다음에 그 대주주들의 어떤 배임 횡령 문제로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이렇게 일벌백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이 굉장히 이제 투명해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모두에 한번 이제 그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공매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거의 그 97%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그 누려왔고 수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외국인이 뭐 한 75%, 그 기관이 23%, 개인은 2%. 근데 왜 이렇게 그 신용거래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신용으로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식이 판다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뭐 공매 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용거래
규모와 공매 그 거래 규모로 비교하면은 네. 신용거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공매도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거의 한 40배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걷어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요인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증권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지금 예속이 돼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 수급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IT가 발달이 돼서 디지털화 시에 네. 전산화를 이렇게 할 수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산화 없이 이 수처리를 통해 가지고 예.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증권사를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예. 불법 예, 공매도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정말 이게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야, 공정하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는 책에 이 불평등한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주식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식 투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이 공매도를 네. 완전 전산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 담보 유지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105% 90일로 이렇게 낮춰서 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도 예. 지금 신용은 보통 이제 한 130% 정도가 담보 비율이지 않습니까? 예. 신용과 똑같이 예. 공매 제도도 그렇게 해라.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쉽게 공매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매도를 이제 치는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관이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한다든가 신주 발행을 한다든가 신규나 네. 비트 분류를 발행하고 이러면은 그 주체가 운용 주체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보를 이렇게 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팔아놓고 시비나 비트 분류를 이렇게 상환해서 이렇게 갚는 이 무위험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이게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매도 좋다.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거든요. 네.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나대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 종목에 실시를 하되 전산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신용과 같이 담보 유지 비율을 그 105%를 하고 이러면은 너무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130%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기업도 보호하고 우리 그 투자자들의 자산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공감하시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공매도를 없애라 하는 얘기는 저는 그거는 뭐 우리만 그냥 갈라파고스에서 우리끼리만 하자는 얘기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국제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제도를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격의 발견의 순기능이 있고 네. 또 유동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네. 그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이제 개인과 그 기관과 외국인과 동등하게 해줘라.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그 가장 이제 내년에는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대주 조건 한도 완화거든요. 예.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2013년도까지만 해도 100억 2%. 그다음에 예. 코스닥은 뭐 이렇게 3%? 뭐 이거 50억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목당 그 개인 한도가 지금 50억으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이 10억까지 줄었다고 50억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도까지 그 100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55로 줄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25억, 15억, 10억으로 2020년도에 네. 줄어가지고 이제 그 뭐 내후년에는 이제 금투세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금투세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금투세를 더 유예를 하든가 예. 아니면은 자본시장이
성숙해질 때까지는 미뤄야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성숙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농부가 농사짓 때 투자해도 기업의 성과를 그 n분의 1 비례적으로 일반 투자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금투사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또 신흥국에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나 이런 쪽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우리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 자랑스럽게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네. 내가 이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은 내가 감히 정말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의 이게 주인으로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예.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실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 예. 정말 거액 자산가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쪽으로 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예.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뭐 그냥 항상 그 이 2,000포인트 박스권에 놀다가 네. 네. 그나마 코로나 때 이제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3,300까지 갔다가 지금 네. 이제 2,650으로 네.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랬는데 매년 이 박스권에 놀고 있다가 그 수급의 어떤 허들이 없어졌습니다. 네. 예, 이게 개인당 종목당 이렇게 50억 한도면은 이게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가족 합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진짜 5가족이면은 50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직 250까지도 네, 투자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6일 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 시행령이 그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저한테도 지금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그 이 대표들이 네. 대주주들이 또 자산가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이 아까 내가 역동적인 어떤 투자판과 같은 그런 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저수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저수지에 그 물이 없었어요. 예. 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기가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네. 테마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저수지에 물이 차면 고기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네네. 아주 잘 살지 않겠습니까? 더 큰 고기도 나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수급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어떤 요인들을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회피하고 뭐 해외 주식이나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같은 자금들이 아마 이 증시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 놓고 보면은 뭐 PBR이 뭐 0.23배짜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기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야, 그거 고쳐지겠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이제 아마 그 증권 시장의 우리 투자 문화와 관련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될 제도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은 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 대주주한테도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15.4%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돼가지고 거의 뭐 1억이 넘어가면 50% 이상을 세금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뭐 에다가 자산을 축적해놓고 그냥 뭐 평생 이렇게
저 뭐 자기의 어떤 구중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 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배당 성향이 이게 이나 주주 환원율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산이 돌면은 대주주 해봐야 지분율이 뭐 많아봐야 20, 30%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나머지 70, 80%가 기업의 그 어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우리나라의 또 이제 상속 증여세 문제 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속 증여세 문제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 OECD 국가처럼 30% 이내로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 상장사 시가평가제도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걸 공정가치나 이렇게 그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수 정말 저는 5,000포인트는 금방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금융투자교육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그 실시를 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 그런데 묘하게도 금융 이해력 지수, 금융 문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금융 문명률은 가장 높고 금융 이해력 지수는 가장 낮은 국가예요. 네네. 예, 뭐 스리랑카나 뭐 우간다 수준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니면 고위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주식 시장은 하나의 그 사고팔고 하는 그 뭐 심지어는 그 도박 개념으로 카지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건 모든 것이 이 수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기업은 그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 세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증권 시장을 통해서 네. 이 투자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화 이후에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 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과거에 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네. 지금은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예,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네. 대표님 이제 그 잠깐만, 저희, 네. 잠깐만, 진영 씨.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나 뭐 이제 금투세 지금 유예돼 있는데 유예 기한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정치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나 뭐 상속세, 증여세 할 것 없이 이 세제의 문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또 진영 논리 내지는 어떤 계급 논리가 나와요. 부자 감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만 그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어떤 본질에서 벗어난 그게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감세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전체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야 부자들이 혜택 보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고급만 보는데 또 이 후자의 경우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또 이제 부딪힐 만한 어떤 가치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보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거죠. 지금 이제 제 생각에 아마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는 대주주 양도세 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증여나 상속세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당장 해 넘기고 연휴 끝나고 나서 1월 2일부터 다시 장이 열리면은 최근 신규 상장주들 또 이게 칠라는지 아니면 그 기세는 다 끝나고 이제는 뭐 그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말고 아니면 또 다른 테마나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 게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다소 이 좀 600만, 500만 하다가 1,400만이 오긴 왔습니다만 예.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아까 역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 대표님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투전판이라고. 예. 지금 이것도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 국내 정신 문제 없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아마 그 대주주 네. 요건 완화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진영 간에 예. 이 이념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부딪히죠. 된다. 네. 근데 실제로 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농업국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 산업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근대화해서 산업화해 가지고 이제 오늘의 경제 그 이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무역 강국으로는 7대 강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이 퍼스트 팔로우 산업 음. 남을 예. 쫓는 그런 예. 산업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 산업으로 네네. 세계를 끌고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이치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본의 근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정말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라 이런 분들 보고 이러면은 과거 7, 80년대 사고에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저는 이제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 시장에도 일부 이제 그 깨어 있는 그 투자가들 내지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네.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 그 얻을 수 있고 또 이걸 표출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마 그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국면 바라보고 가겠다. 실사부시 학문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지 않았나.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이 저 경제부총리나 예. 아니면 뭐 또 집권당의 그 여당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민주당과의 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가 자본의 근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7, 80% 중서민들은 대부분 그런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서민을 위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이 선순환되면서 돌고 돌아야 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러한 그 물꼬가 그동안에 박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거를 나는 튀어났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자산 구조나 이런 걸 보고 이러면은 미국은 7대 3으로 70%가 금융자산입니다. 30%가 부동산 자산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은 5대 5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7대 3으로 역으로 부동산이 70%고 30%가 이 금융자산이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이러한 물꼬가 이제 서서히 이 금융자산 쪽으로 자산의 축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이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저는 아까 이제 테마주를 얘기하고 이러지만은 주식 투자는 간단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 네. 그리고 번 돈을 이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 배당이 됐든 주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길게 투자해 놓으면 저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테마나 이런 걸 쫓아서 주식 투자하지 않지만은 자산이 뭐 해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면 정말 평생 동행할 기업 서너 개만 찾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배당 문제 같은 것들도 대주도 외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하게끔 해야만이 이제 우리 중서민들도 일반 주주들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 그런 얘기가 써놨습니다. 그 65세 된 잠깐만 아직 출판 전의 책 아닙니까? 예, 출판 지금 아마 1월 7일 날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1월 초에 네. 예, 예. 직접 예. 읽어볼 수 있겠네요. 예.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진짜 진정으로 이제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일환이 뭐냐? 65세 된 이상인 사람은 네. 정말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배당세까지 좀 면제를 좀 해주자. 그래서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이렇게 살고 이러면은 네. 이 기업도 살고 그 투자자도. 또 은퇴자도 투자자도 네. 살고 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아버지들이 이제 투자해서 그런 기업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네. 근무하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통쾌한 어떤 그 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박영욱 대표님이 뭐 책 팔아서 생활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책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책 제목은 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주주 우리나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사실은 이제 이 정확한 표현은 주주 가치가 불평등한 나라. 그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일반 주주가 있고 지배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법과 제도나 모든 부분들이 이 지배 주주나 대주주 입장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그 성과를 제대로 공유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주가치 훼손하는 그 8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고쳐져야만이 그러면 수십 년째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한 차라리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보고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주주 환원율이 그렇게 낮다고 계속 예.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뻑하면 유상증자고 예. 뻑하면 무슨 뭐 전환사채니 뭐 신주인석 군번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제 재무관리 책에서는 뭐 선진자본기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 국내에서는 대주주들 그냥 재벌들 그냥 자기 뱃속 차리는 거고 뭐 좋은 기업이고 1등 기업인 걸 알고 붙들고 있었더니만 몇 년 동안 몇 년째 영업 적자 나면 5배, 10배 가는데 이건 좋은 기업은 안 가요. 멘붕 오는 겁니다. 예, 우리 예. 처음 그래서 시작하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 좀 안타까운 게 예. 그 회사가 아무리 이렇게 좋아져도 예. 그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의지에 따르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치명적인 문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그 LG화학의 그 물적 분할해서 예, 이제 동시 상장, 모자 회사 상장, 그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의 그 뭐 SK 온 네. 뭐 이게 이라든가 아니면 또 카카오의 어떤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주식 장사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예. 갑자기 그 내가 탄 열차 칸은 멈춰 있고 앞차만 이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아니면 또 내가 탄 차는 멈춰 있고 또 어느 그 저 열차 칸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이런 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해서 이게 동시 상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야 내가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네, 떼내버렸죠. 예, 상장해서 가고 이러면은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예. 다시 또 이렇게 LG 이걸 팔고 이걸 또 사야 되는 예.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예.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저 구글 애플 하나 지주사만 한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아니, 또 저 구글 저기 알파벳. 예, 알파벳. 예, 예. 그리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예.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페이스북 하나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예. 그 BTS가 돈 벌잖아요. 예. 이거 떼어가지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한나간 상장한다고 하면은 예. 문제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도 우리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시장이거든. 이런 걸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 근데 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예. 2024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2024년 어떻게 될 건지 2분 정도만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불공정한 이런 관행이나
문제들이 있지만은 네네. 이걸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정말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길이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네. 실현하는 일이다.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내년의 장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거든요. 이게 테마별로 움직이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세계 1등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산이 됐던 아니면은 뭐 항공우주가 네. 됐던 아니면은 또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됐던 네. 기타 또 K푸드 같은 경우가 크게 저는 성장을 할 거로 보거든요. 네. K푸드가 됐던 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저는 이제 뭐 증권주라든가 증시가 활성화되면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금리가 또 이제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눌려있던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뭐 업종 대표주 찾아서 투자하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나요? 맞습니다. 아,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아마,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대표님. 저도 지금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두어 개를 갖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갑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오면은 예. 박영 대표님 보고 책 팔러 나왔다 하시는 거는 진짜 대표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 뭐 하려고 책을 글을 쓴다고 고생하십니까? 뭐 돈이 없으십니까? 뭐 예. 명예가 없으십니까? 내 그 투자 경험이나 이런 네. 공유해서 다 같이 대한민국 네.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해서 예. 정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제가 겁니다. 알기로 1월 달에 또 대표님 모시는 날짜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못 하신 말씀 또 나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두서없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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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